반려동물 관련해서 소비를 뭔가 스마트하게 바꿔줄 회사, 식습관을 크게 바꿔놓을 회사, 기업이 쓰는 소프트웨어, 인터넷 플랫폼.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경기 침체, 경제 위기 키워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대표님은 사실 매크로를 뭐 전망하지 않지만 네. 이건 되게 큰 것들이니까 네. 그래도 공부를 하실 텐데 네. 실제로 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세요? 네, 경기 침체는 올 수 있다. 아, 올 수 있다. 네, 하지만 뭐 대단한 위기는 모르겠다. 그거는 근데 예상하는 걸로는 항상 안 왔어요. 내가 모르는 거,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거에서 위기가 오니까 그런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으나 그건 모르겠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무서운 건 아닙니다. 항상 있던 거예요. 네네. 경기는 한 3년에 한 번씩 순환해 왔고요. 네. 경기가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안 좋을 때가 있는 거고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하진 않아요. 만약에 경기 침체 온다면 네. 우리 뭘로 이거 좀 대비하고 있어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뭐 경기 방어주, 네. 요즘은 뭐 KTNG라든가 KT 네. 한국철 이런 것도 좀 해당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식음료 쪽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는 그냥 주식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는 게 나은지 뭐 또 네. 요즘에는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는 채권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던데. 채권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채권 확실한 건 금리가 오를 때는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은 아니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선반영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그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까지는 오르든 내리든 다 반영을 해버려요. SM엔터테인먼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면 거기까지 다 올라버리거든요. 그럼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 가격에 많이 녹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기대감, 멀티플의 하락이었고 앞으로 이익 조정이 나온다. 지금 싼 거 같지만 순이익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모습 나오면 주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과거 한 20년치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이익이 실제로 떨어진 해가 한 3, 4번 있었고요. 근데 그 해가 한 번 있고 몇 년 동안 다시 이익은 올라가고요. 그 전 해가 주식시장의 바닥이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익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지금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팔 때 그냥 나는 멀티플까지만 팔고 다시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다 팔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반영돼 있어서요. 지금 뭐 한국전력, 뭐 KT, 배당주 이런 거는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음식료 이런 건 선호하지 않고 주식을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주식을 할 때는 지금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경기가 오히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을 사 모으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 팔 거였으면 진작 팔았어야 되지 지금 이미 많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고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입니다. 사야 되는 타이밍이다. 근데 미국 기술주들이 최근에 좀 반등하긴 했지만 네. 굉장히 어쨌든 저렴한 구간이잖아요. 옛날 대비해서는. 네네. 그래도 뭐 사실 불안감을 좀 지울 수 없는데 네. 사도 되는지라 만약에 산다면 네. 좀 어떤 기업을 사야 할까요? 저는 안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기술주는? 네. 왜요? 미국 기술주든 우리나라 기술주든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IT 소프트웨어는. 근데 이제 그거는 한 1년 단위를 봤을 때 안 좋아하는 거고 제가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 주식들은 항상 선호하는 업종이긴 한데 지금 주가가 저렴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빠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죠. 실제로 정말 이 회사가 이익을 많이 벌어들여 가지고 본질 가치 대비 싸냐는 아닌 기업들이 더 많아요.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회사는 일부는 돈을 많이 버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그런 주식만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작은 주식들 되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적자일 거고 이익을 벌더라도 그것보다 시가총액이 너무 높게 형성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률만 보고 이게 싸다, 많이 빠졌고 고점 대비 고점까지만 가면 이런 것들은 저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가 한번 순환할 때 이 전번에 잘했던 업종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2007년, 8년에 잘 됐던 조선주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화정 좋았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다가 최근에 조금 좋아지는 모습? 그러니까 그렇게 좋았던 거를 다시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사는 것은 좀
저는 안 좋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된다면 정말 확실한 것들, 돈 정말 잘 버는 정말 대형주 를 산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코로나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 떠밀어서 이거는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 기회에 성장했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인지를 하게 해줬으니까 되게 좋은 시기를 싸게 마케팅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선별적으로 지금부터는 분석해서 올해 하반기에 사봐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아주 희소할 거다. 서학개미 분들이 사실은 뭐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아마존이든 그 테크주에 많이 투자를 했을 텐데 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좀 만약에 갈아탄다면 네. 타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중에서는? 미국 주식이든 어떤 주식이든 간에 조금은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재미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저는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되게 가벼운 주식들이잖아요. 뭔가 자산이 없는 주식들. 근데 뭔가 원재료도 있고 공장도 있고 실제로 좀 전통적인 소비 패턴이 일어나는 스타벅스? 뭐 그런 류의 그런 회사들이 괜찮을 것 같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소비가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인건비 부담되겠죠? 그 다음에 커피콩 가격 부담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번 가격이 오르면요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농부들이 거기를 재배를 많이 해요. 아, 내가 커피콩을 할까 밀가루를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은 커피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 재배가 늘어나면서 커피 가격이 다시 떨어져요. 그럼 또 반대로 아, 커피는 이제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밀가루 해야지 하고 밀가루 경장 면적을 늘리면 커피의 공급이 줄어들면 커피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콩 가격이 상당히 변수가 되겠죠. 커피콩 가격이. 저도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배추 같은 게 이제 김치 때문에 이제 되게 가격이 민감하잖아요. 네네. 주부님들은 풍작이어도 농부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풍작이 돼버린 순간. 참 희한한 게 농민분들은 평생 그 일을 해오신 건데도 그거를 거꾸로 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로니아 유행한다 그러면 다 아로니아 해가지고 돈은 들였는데 똥값 되고. 많은 분들이 그걸 해버리니까. 사실 그것도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거꾸로 해야 한다고 얘기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마이 현인 네. 워렌 버핏처럼 되고 싶어 하는데 네. 워렌 버핏처럼 될 수는 없다고 요 책 에이블에 나와 있던데 네, 어떤 이유 제가 때문이죠? 국내 최초 워런 버핏을 깐 책을 쓴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워런 버핏이 이제 자기 고백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실 코카콜라랑 시즈캔디로 돈 번 게 아니야. 나는 지금 갖고 있는 회사 중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애플이고 보험사가 잘 돼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를 얘기를 공개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이 워런 버핏 따라한다고 아 코카콜라 이런 거 평생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를 제가 몸소 느낀 거예요. 워런 버핏 따라하다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다가 이제 방법론을 찾게 된 게 이 에이블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워런 버핏은요 일단 돈이 되게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작은 거를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인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집 큰 회사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많냐고. 아니죠. 보통 적잖아요.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공공연히 이 얘기는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주식 안 할 거다. 그렇죠. 100만 달러밖에 없는 가난뱅이로 돌아간다면 나는 연에 50%씩 주식으로 수익 낼 거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100만 달러보다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100만 달러 큰 돈인데 그 사람한테는 작은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크고 작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워런 버핏이 돈이 없어서 버핏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헤지펀드, 일종의 헤지펀드를 운영할 때는 그런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돈 될 수 있을 거는 모든 업종 다 해가지고 막 해집고 다니면서 주식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워런 버핏이 연에 20%씩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주가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좌가 없어.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본 총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20%를 만드는 자본 총계는 보험료를 미리 받아서 투자하는, 미국 말로 플로트라고 하는 일종의 부채가 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파트 10억에 샀다 20억에 팔아가지고 2배 올랐는데도 내 돈은 5억만 들어갔으면 15억 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레버리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레버리지 빼고 나면 버핏은 10% 정도 버는 거예요. 주가도 아니라 자본 총계로. 근데 여러분들이 10%보다 많이 벌려고 생각하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ETF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핏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강 해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코카콜라 투자하면 평생 돈 벌 수 있겠지? 나도 버핏처럼 나이 먹으면 수십억 달러 부자가 되겠지? 그렇게 안 돼. 버핏은 너무너무 똑똑해서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고요. 그리고 나이도 많고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아주 절대적으로 느끼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은 버핏이 벌링턴 노던 산타페라는 회사를 투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공개적으로 욕한 적이 있어요. 버핏 노망 들었다. 무슨 2000년대 철도 회사를 투자하고 앉아있냐. 참 웃긴다. 라고 얘기했는데 버핏이 벌링턴 노던 산타페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제가 완전 틀린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벌링턴 노던 산타페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철도 회사가 올드 비즈니스인데 꾸준히 돈 벌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리쇼어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트럼프랑 막 싸우고 서로 지정학적 그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공장을 해외로 갔던 미국 회사들이 다 자기네 돌아오면 뭘로 움직이겠어요? 철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내 교역량이 정말 많아지는데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게 철도야. 또 하나는 버핏이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벌링턴 노던 산타페는 교역량이 늘었지만 비용이 줄었다고 했어요. 왜 비용이 줄었냐? 이 IT 플랫폼을 도입을 하면서 말하자면 무인 열차라든지 아니면 이 열차를 배차하는 그런 시스템이 고도화되니까 비용이 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 미국의 제조업의 부흥을 예측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 못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핏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냥 대강 보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투자하는 거는 나중에 10년 후에 까봤을 때 와, 이렇게 하면 안 됐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 가서 느끼게 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핏을 따라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버핏은 실제로 여러분들과 같은 작은 자산을 갖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난 투자자인 건 너무나도. 그럼요. 그러니까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대강 얘기한 거를 그냥 대강 주워 듣고 따라하면 여러분들 돈 못 벌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투자법 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게 뭐 한 개 정도 있다면 뭘까요? 그냥 지수 살까요? 유연하게 쓰셨으니까. 그렇죠. 그분이 이제 가족한테 본인이 죽고 나면 대부분의 자산을 S&P 500 ETF에 투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따라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수 산다 하면 한국과 미국 지수 있잖아요. 당연히 미국 지수 사라고 할 거죠. 저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 훨씬 훌륭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자, 대표님의 맷집과 생각을 키우는 투자 원칙 책에 10가지가 있던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첫 번째,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좋은 회사는 아니다. 두 번째, 설명이 필요한 주식에 투자하지 마라. 세 번째,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나아진다. 수익률도 인생도. 네 번째, 나는 2배가 되는 주식들을 매년 찾아냈다. 다섯 번째,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 여섯 번째, 남들이 다 하는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유명해지기 전에 선점해 수익률을 얻는다. 여덟 번째, 수익률은 나를 증명하는 숫자다. 아홉 번째,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열 번째, 어떠한 시장에서도 돈을 잃지 않는다인데 뭐 이 10가지 다 하면 좋지만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가서 할 말은 필요하니까 여기서는 한 가지만 감사합니다. 상세 설명. 나는 2배가 되는 주식들을 매년 찾아냈다가 그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투자를 정리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게 크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과 관계없이 거시경제와 관계없이 2배 정도 오르는 주식은 매년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제가 찾죠. 매년 있죠. 매년 있어요. 4배도 있고. 되게 많아요. 10배도 매년 있어요. 한 해도 없는 적이 없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되는 주식 중에 2배만 먹어도 되고 2배 되는 주식이 10개 있었다면 그 중에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나 거시경제 전망 또는 거기에 대한 지표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하나 되고요. 또 하나는 매년 하나를 찾아가지고 2배씩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4년이면 16배. 여러분들 1억 갖고 있으면 20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경제적 자유가 누려지는 거잖아요. 야, 나는 주식이 너무 안 나와. 내가 찾았는데 맨날 비싸. 아니면 저 김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주식의 매출 비중이 내 아이디어는 너무 작아. 근데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하루 종일 저는 그 일만 하는데 하루에도 10대까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다 하나만 찾아도 부자 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근데 소고법처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현금이 있는 걸 너무 싫어해. 예수금이 많은 거를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일단 현금보다는 이게 낫겠지? 애매한 거에 자꾸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을 봐서 쪼그라들고 확실한 게 나왔을 때 아까우니까 팔지 못해가지고 기회를 못 누려. 이 이상한 게 은행 계좌에는 돈을 놔둘 수 있거든요. 네. 증권 계좌에 예수금은 못 놔두겠어. 저는 그래서 은행 계좌로 옮겨요. 증권 계좌는 0원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서 확실한 게 있으면 증권 계좌로 옮기고 또는 빚을 내서라도 옮겨서 확 사고, 그렇지 않은 건 아예 안 해버려요. 애매한 건. 나는 항상 하나는 찾을 수 있을 거니까 그 1년에 하나 찾을 때까지는 돈 하나도 안 써도 돼 하는 마음가짐이 실제로는 2배 가는 주식을 못 찾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더 건강하게 해줄 거예요. 자, 방금 현금 얘기해 주셔서 요즘에 사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난해지는 세상, 네.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랑 사실 돈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느꼈을 때는 주식도 떨어지고 가상화폐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내 현금도 떨어지니까 와, 이건 뭘 해야 되나 싶은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엔 또 뭐 샤테크, 명품테크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될까요? 이 현금은 도대체. 그 조급함이 여러분들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가 예를 들어서 무슨 아프리카의 뭐 나라, 뭐 남미의 무슨 나라처럼 1년에 그 현금 가치가 반토막씩 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가 얼마나 올랐다고. 10%밖에 안 올랐어요. 가장 역사상 많이 올랐다고 한 게 10%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1억이 9천만 원 된 거예요. 근데 그 1억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실. 작년에 번 걸로 나온 거잖아. 작년에 10% 이상 벌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그거는 사람들이 까먹는 거예요. 맨날 고점이 내 돈인 줄 알아. 모든 사람.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인플레이션 오기 전에 내 돈을 어디다 빨리 묻어놔야지. 그런 조급함이 애매한 것에 투자하게 하고 결국에는 손실이 나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 손실까지 나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2배가 되는 주식 분명히 나오고 주식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아이디어라든지 건물 살 만한 거, 부동산 투자할 만한 건덕지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고 하다가 정말 이건 무조건 되겠다 하는 거 있을 때까지 은행 계좌에 놔둬도 인플레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매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연봉도 작년, 재작년에 10% 이상 올랐어요. 무조건 올랐어요. 그러니까 돈의 값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요즘 인플레라고 해서 언론에서 뭐 돈값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2배 계속 얘기해 주셔서 만약에 내가 현금 5천만 있다면 좀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지금 제가 검토하고 있는 주식들의 성격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쓰는 소프트웨어, 인터넷 플랫폼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 그게 제 하나의 아이디어고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반드시 필요한 재화, 소비재인데 그 소비재가 꾸준히 팔릴 건 뻔한데 지금 원재료 가격과 운반비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회사.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이면 이익이 날 회사에도 주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려동물 관련해서 소비를 뭔가 스마트하게 바꿔줄 회사도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는 이 식습관을 코로나 전과 후에서 뭔가 크게 바꿔놓을 회사. 그런 회사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5천만 원 제가 있다고 다 투자하지는 않을 거고 그걸 분석 중에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한두 군데 정도의 집중 투자를 하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기업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이건 아까 도전 비전이랑은 다른 거죠? 네, 다른 주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시대에 만약에 대표님께서 20대로 돌아가신다면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 준비하겠다라 또 김작가 TV에 1년 만에 똑같은 옷을 입고 도플갱어처럼 출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투자에 있어서 저는 조금 빨리 경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사람이 바뀌진 않을 건데 저는 실패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시도를 좀 천천히 그리고 적게 해본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랑 같이 일하는 정호성 대표는 저랑 좀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후배들이나 신입 직원들이 오면 반드시 돈을 빨리빨리 좀 투자를 해봐라. 몰빵해보고 잃어보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나는 잃는 게 싫으니까 확실히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저는 다시 한번 살아본다라고 하면 좀 과감히 해봤다면 이 에이블을 쓰게 되는 기간이 15년이 아니라 5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실패를 좀 많이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시도를 해서 이제 실패를 해서 이런 실패가 내 경험이 되어서 자양분이 돼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실패가 반복될 때 꼭 바꿔야 되는 건 뭘까요? 계속 이게 내가 실패라는 경험을 계속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실수를 저는 절대 안 해요. 그거를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적 선택이라든지 커리어적인 변화 이런 거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왜 발생했는지를 저는 철두철미하게 분석하는 편이고 그 근처에도 안 가요.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해서 실패했다. 만약에 김작가TV에 나왔는데 뭔가 제가 허언을 해가지고 욕을 먹었어요. 그럼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튜브 자체에 나가다 보니까 내 본성이 떠들길 좋아하고 그러니까 허언을 했을 거야. 그럼 난 앞으로 미디어 접촉을 안 해야지 할 정도로 되게 극단적으로 그 실수에 대한 복귀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같은 실수는 거의 안 해봤어요. 어쨌든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네. 실패를 우리가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대표님이 이번에 내신 요 에이블 책도 많은 분들 보신다면 투자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현준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